자, 일단 3번, 4번 정답은 둘 다 3번, 3번입니다. 수영에 들어오면 3번 바로 설명 시작할게요. 들어오시고 3번 같이 봅시다. 자, 3번은 동의어의 맥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뭔 얘기하는지 한번 쭉 볼게요. 자, I was sitting outside a restaurant in Spain one summer evening. 자, 스페인의 한 식당에 내가 있었고 waiting for dinner. 저녁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 그때 the aroma of the kitchen 냄새가, 음식의 냄새가 excited my taste buds. 나의 미래를, 미각 세포들을 막 깨웠다라고 하면서 My future meal was coming to me in the form of molecules. 분자의 형태로, 냄새 분자의 형태로 나한테 다가왔다. Drifting through the air. 이제 공기를 날아오면서. 자, 근데 요거에 대해서 자, 한번 우리 형광펜 2개 들고 이제 동의어끼리 쭉 표현을 할 거예요. 그 두 가지 색깔이 다른 반대 맥락은 아니고 그냥 두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첫 번째. 자, 냄새 분자의 특징. Too small for my eyes to see. 내 눈이 보기에는 너무 작았어요. But 두 번째 색깔. Detected by my nose. 내 코로는 감지가 되었어요. 자, 눈은 보지 못하지만 코로는 감지가 되었다라고 두 가지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 냄새 분자의 특성을. 자,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The ancient Greek first came upon the idea of atoms this way. 자, 여기서는 분자랑 원자를 딱히 구분하지 않았고요. 이 원자들에 대한 이러한 생각을 이런 식으로 알게 되었다라고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그리스식으로도 얘기를 하겠다라고 그리스인들이 발견한 방식도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인들은 the smell of baking bread, 빵 냄새로 알았어. 자, 빵 냄새가 suggested to them,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That small particles of the bread, 자, 빵의 그 작은 분자들이 existed, 존재했다. beyond vision, 시야를 넘어서. 즉, 존재했다라는 거는 코로 감지되었다랑 통하는 얘기고 beyond vision, 시야 바깥에라는 표현은 내 눈이 보지 못했다라는 표현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가 이제 그리스인들도 알고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서 The cycle of weather disapproved this idea. 날씨의 순환이 지금까지 얘기한 이 생각을, 이 이야기를 부정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3번이 틀리지 않았더라면 이제 역적으로 나와야 될 거야. 근데 밑에 봅시다. A puddle of water on the ground. 자, 물웅덩이가 gradually dries out. 말라서, 점점 말라서. disappears. 사라져서. And then falls later as rain. 비로 떨어지는 거. 이게 바로 the cycle of weather 이거죠. 자, 근데 그거에 대해서 they reasoned that 이렇게 생각했어요. There must be particles of water. 물 입자가 있는데 that turn into steam from clouds and fall to earth. 스팀이 됐다가 수증기가 됐다가 구름 됐다가 다시 비로 떨어지는 그런 물입자가 있는데 so that, 즉 the water is conserved, 보존된다. 자, 보존된다, 즉 존재한다는 소리죠. conserved even though, 뭐에도 불구하고 the little particles are too small to see. too small to see, 똑같은 이야기 우리 첫 번째에도 있었죠? too small to see, 너무 작긴 하지만, 보기엔 너무 작지만 어쨌든 보존되고 있다. 즉 아직도 존재한다. 자,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똑같은 두 가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어떠한 입자가 너무 작아서 보지 못하지만 계속 존재한다. 존재해서 감지되고 존재하고 보존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3번의 disapprove라는 역접의 표현이 맞지가 않죠. 역접이 아니라, 전환이 아니라 동의어의 맥락이었잖아.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된 거고요. 5번이 지금 헷갈렸을 거야, 내용적으로. 근데 5번은 무슨 내용이었냐면 자, 지금 내가 그 스페인 식당에서 앉아있으면서 냄새 분자에 대한 생각을 했잖아.
근데 그 똑같은 생각을 고대 그리스인들이 했다고 했잖아. 고대 그리스인들은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My paella in Spain had inspired me. 파에야가 지금 음식이에요. 내일 이제 스페인 식당에서 먹으려고 했던. 그 음식이 나에게 영감을 주었는데 4,000 too late. 그게 4,000년 늦었다는 얘기야. 누구보다? 고대 그리스인보다. 그 얘기예요. To take the credit for atomic theory. 이 원자라는 이론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기에 4,000년이 늦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5번이 근데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5번을 골랐더라면 내가 아까 어휘 유형은 뭐라 그랬어? 반의어를 넣어서 정답이 돼야 돼. 그러니까 맥락이 맞아야 된다 그랬잖아. late가 헷갈렸으면 earlier를 넣어봐서 그게 그런 말이 되는지 그걸 봤었어야 됐어. 근데 earlier를 넣어도 말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5번은 뭔가 내가 놓친 맥락이 있었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야지 late 뭔가 지금 핵심과 안 맞는데? 라고 생각해서 고를 만한 선지는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4번도 정답은 3번이었는데 4번은 이제 반대 맥락 두 가지로 이제 문제가 풀립니다. 자, sudden success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 급작스러운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걸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자, 이건 위험하다. 자, 왜 위험한지 신경학적으로 설명을 해주자면 자, chemicals are released in the brain. 자, 화학물질이 우리 뇌로 방출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화학물질이냐면 자, that부터 문장 끝까지 바로 한번 쳐보세요. That give a powerful burst of excitement and energy. 흥분과 에너지에 갑작스러운 엄청난 폭발을 준대요. 자, 요거 왜 이제 바로를 치게 했냐면 우리 문법 문제 풀 때도 가끔 이제 나왔던 건데 자, 지금 이 대절에 관계대명사 대절의 선행사가 뭐야? 바로 앞에 brain이에요 하면은 틀리죠. 요거의 지금 선행사는 chemicals이야. 관계대명사절이 바로 선행사랑 붙어있지 않은 요런 경우 요거 가지고 우리 저번 클리닉 때 우리 그 질문 답변 했었던 그 범위 중에서 요런 문제가 하나 있었던 거죠. 이런 구조에 좀 더 익숙해지시길 바라고 자, 어쨌든 그 케미컬이 이런 에너지를 막 주는데 그게 왜 나쁘냐면 leading to the desire to repeat this experience 이런 경험을 계속 반복하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이끌기 때문이야. 여기까지 읽어도 이게 왜 나빠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문장 보시면 It can be the start of any kind of addiction. 이게 바로 중독이다. Or manic behavior. manic behavior 하면은 조증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조울증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조증 상태가 너무 에너지가 넘쳐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계속해서 뭔가를 좀 위험한 뭐 도박을 한다거나 사업 투자를 무리하게 한다거나 이런 거를 이제 manic behavior의 문제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나쁜 거야. 자, 그래서 sudden success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또다시 also 하면서 왜 나쁜지 추가로 얘기를 해줍니다. When gains come quickly 이득이 이렇게 빨리 올 때, 즉 sudden success를 우리가 얻었을 때 we tend to lose sight of the basic wisdom. The basic wisdom, 기본적인 지혜. 지혜는 좋은 거잖아. 근데 그거를 잃어버린대. 그러니까 dangerous 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그 기본적인 지혜에서 나오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 the true success. 자, sudden success랑 반대되는 진짜배기 성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True success. 자, 요거는 to really last. 진정으로 지속되기 위해서 must come through hard work. 얘는 hard work.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부터 와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we do not take into account the role. 자, that부터 문장 끝까지 또 바로 한번 쳐봅시다. That luck plays in such hard-earned gains. 이 문장을 읽을 때, 이런 의구심이 들었어야 돼요.
자, we do not take into account.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또 어떠한 역할을. 자, 어떤 역할? That luck plays. 운이 작용하는 역할. 운의 역할. 얘들아, 근데 운이라는 거는 노력의 반대말로 쓰이잖아. 그러니까 운이 작용하는 건 true success랑 관련된 거겠어? sudden success랑 관련된 거겠어? 운이라는 건 급작스러운, 우리가 로또 맞았을 때 그게 운이 좋았다 그러지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하진 않잖아요. 요거랑 관련된 표현이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 나와 있는 표현은 luck plays in such hard-earned gains라고 하고 있어. hard-earned. 어렵게 얻어졌다. 이쪽 얘기잖아. 어렵게 얻어진 이득은 이쪽 얘기야. true success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맞지 않는 거야. 역적 구조에서. 그래서 hard-earned가 아니라 easy earned. 쉽게 얻어진, easily earned. 쉽게 얻어진 이득이라고 바꿔야 그렇게 쉽게 얻어진 이득, 즉 sudden success에서 운이 작용하는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로는 이런 sudden success에서는 이런 쉬운 이득에서는 운이 되게 작용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잊어버린다 라고 앞에 나왔던 basic wisdom, 우리가 기본적인 지혜를 잊어버린다. 요거랑 통하도록 이야기를 바꿔줘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이 이제 반의어가 들어가야 되는 어휘 문제의 정답이었고요. 자, 뒷부분 계속 읽어보자면 자, 계속해서 우리 sudden success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지혜를 잊어버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we try again and again to recapture that high. 우리는 계속해서 여기서의 high는 명사예요. 그 흥분감, 그 행복감을 얻으려고 다시 얻으려고 노력해. 아까 그 중독 그 얘기랑 좀 다시 통하는 얘기야. 어떤 행복감? From winning so much money or attention. 그렇게 로또 맞아서 엄청난 돈을 얻는다거나 or attention. 엄청난 사회적 주목을 받는다거나 하는 데서 오는 그런 행복감을 다시 얻으려고 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은 we acquire feelings of superiority. 우리가 우월감을 습득하게 된다는 거야. 우월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음 문장과 연결이 됩니다. We become especially resistant to anyone who tries to warn us.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반항을 한대. 자, 만약에 우리한테 누가 경고를 하는데 그거에 순순히 응해봐. 그럼 그게 내가 우월감에 빠져있는 사람 같아 보일까? 아니죠. 나만 우월해. 넌 몰라. 이렇게 반항을 한다는 얘기야. They don't understand, we tell ourselves. 자, 우리 스스로한테 쟤는 몰라. 우리가 자주 부모님한테 하는 말이죠. 엄마는 몰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because this cannot be sustained. 이건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we experience an inevitable fall.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추락을 겪게 된다. 처음부터 dangerous 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fall, 추락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맥락상 괜찮죠. 자, 1번부터 5번까지 3번에서만 문제가 있었고 3번 부분이 어려웠다 하더라도 1, 2, 4, 5가 되게 문맥적으로 너무 유려하게 읽혔기 때문에 3번만이 소거법으로 다른 건 너무 괜찮은 거 제외하고 의심을 제일 많이 해볼직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진짜로 이게 인생에서 맞는 것 같아. 이게 1학년 1학기를 너희가 지금 내신을 했잖아. 근데 1학년 1학기에 운이 좋아서 이제 성적이 잘 나온 애들하고 좀 운이 되게 노력 똑같이 했는데 운이 나빠서 이제 성적이 잘 안 나온 애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나중에 3학년 갔을 때는 운이 처음에 안 좋았던 애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때 운이 좋아서 잘 나왔던 애들은 떨어질 일밖에 안 남아있어. 오히려 1학년 1학기 때 운빨로 잘 된 사람들이 경계해야 돼, 본인의 성적을. 왜냐면 다음번에는 똑같은 성적이 나올 그런 가능성이 더 낮고, 왜냐면 운이었기 때문에. 로또가 첫 번째만 한 번 맞지 두 번 맞은 사람 거의 없잖아. 더 없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또 우리 학생부에서는 떨어지는 것보다 올라가는 걸 올라가는 걸 더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비율도 더 2학년, 3학년 갈수록 더 높아지잖아. 그래서 오히려 지금 1학년 1학기 성적이 마음에 안 들었다 할지언정 그게 더 전화위복이다, 좋은 거다. 나는 hard-earned gain을 나중에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1학년 2학기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5,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로또 맞은 사람이 쉽게 돈을 벌어서 또 쉽게 막 도박하고 투자하고 막 이래가지고 많이 돈을 잃고 결국 거지가 되는 그런 이야기 들어봤잖아.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로또를 맞은 사람들이 그렇게 쪽박 차는 경우는 드물대. 사실은. 돈은 좀 다른 얘기인가 봐요. 자본주의라 그래. 자, 5번은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함축의미 유형은 아까 우리가 잠깐 말했듯이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 주제가 하고 싶은, 이 지문이 하고 싶은 얘기에 대해서 가장 상징적인 표현에다 밑줄을 그어놓고 그거를 이번엔 상징적인 표현에다 밑줄을 그었는데 이번엔 상징적이지 않은 다이렉트한 직접적인 표현을 바꿔봐라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주제를 그냥 파악하시면 돼. 자, 읽어보자. 자, The known fact of contingencies. contingency 밑에 비상사태라고 나와 있죠? 외우지 않아도 되는 단어예요. 자, 비상사태에 대한 알려진 사실은요. Without knowing precisely what those contingencies will be. 자, 정확히 그 비상사태가 어떤 것일지 알지 못하는 채로. 그렇잖아. 우리가 조금 있다가 뭐 예를 들어서 사이렌을 울린다 쳐도 지금 당장 그게 뭐가 될지는 알 수가 없잖아. Shows that. 그래서 그 비상사태에 알려진 사실이 알려주는 것은, 보여주는 것은 that disaster preparation 재난에 대한 대비가 is not the same thing. 다르대. as disaster rehearsal. 리허설과는 다르대. 자, no matter how many mock disasters are staged. 자, mock disaster. mock 밑에 나와 있네요. 모의의라는 표현이고, 우리가 모의고사라고 할 때 그 모의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모의 재난. 그게 바로 리허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mock disasters, 모의 재난, 즉 리허설이 있든지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모의 재난이 stage, 마련되는지 according to prior plan, 사전 계획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게 마련되는지 상관없이 the real disaster will never mirror any one of them. 진짜 재난은 절대 mirror하지 않을 것이다. 반영하지 않을 것이다. 그 리허설 중 아무것도 반영하지 않을 것이다. 즉 우리가 아무리 연습을 해봤자 화재 진압 훈련을 얼마나 많이 해봤자 화재가 우리가 연습한 대로 똑같이 나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disaster preparation planning is more like training for a marathon. 그래서 얘가 아니라 마라톤을 준비하듯이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죠. 그래서 얘의 본질에 대해서 disaster preparation의 본질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인 거야. 자, 뭐보다 when training for a high jump competition or sprinting event. 자, 뭐보다 또 이게 비교로 나오면서 반대 이야기가 나오죠. 높이뛰기, 하이 점프를 준비한다거나 스프린트, 단거리 경주를 준비한다거나 이런 것보다 마라톤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단거리보다는 장거리구나라는 걸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다음 문장부터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Marathon runners do not practice by running the full course of 26 miles. 그 마라톤 26마일을 풀코스로 달리면서 연습하지 않는데 rather, 그러지 않고요. 자, 풀코스가 아니라고 하면서 they get into shape. get into shape 하면은 이제 체력을 단련한다는 얘기야. by running shorter distances. 더 짧은 걸 달리고 and building up their endurance with cross training. 그들의 인내력을 쌓으면서 크로스 트레이닝은 밑에 이제 별표 달려있듯이 여러 가지 운동을 조합하여 행하는 훈련법. 그러니까 뭔가 어떤 것들을 하면서 어떤 엔듀어런스와 같은 특성을 기른다라는 이야기를 유추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걸 리허설하고 풀로 리허설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추상적인 하나의 어떤 특성을 기르기 위해서 연습하시구나라는 주제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지. 그게 다음 문장에 대놓고 이렇게 나와. If they have prepared successfully, 이제 성공적으로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되면 그 결과는 then they are in optimal condition.
자, optimal condition. 이게 제일 여기서 중요했던 단어야. 이 preparation의 목표잖아. 최적의 조건을 갖게 되는 거야. To run the marathon over its predetermined course and length. 미리 정해진 그 코스나 길이에 따라서 달릴 수 있는 최적의 조건. Assuming a range of weather conditions. 넓은 범위에 그 다양한 그 날씨들을 다 이제 처리하면서 predicted or not. 예상이 됐든지 예상이 안 됐든지 리허설이 됐든지 안 됐든지 상관없이 모든 것을 뛸 수 있는 특성, 즉 조건, 컨디션. 요거를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This is normal marathon preparation. 이게 바로 마라톤 준비하는 거다. 즉 disaster preparation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래서 이 특성을 기르는 뭔가 그냥 그대로를 연습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연습을 통해서 추상적인 무언가를 기르는 그게 핵심이 되도록 나타난 게 1번이에요. Developing the potential. 자, potential.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중요하다고 했던 컨디션. 최적의 컨디션. 그 마라톤을 뛰기 위한 최적의 컨디션. 즉, 진짜 재난에 응답하기 위한, 반응하기 위한 잠재력. 똑같은 표현이잖아. 그래서 같은 표현이 남겨있는 1번이 이제 정답이 되고요. 2번부터 5번이 정답이 될 수 없는 이유를 한 번씩 짚어보자면, 자, 2번. Making a long-term recovery plan for disaster. 자, 장기적인, 여기서 낚였을 수 있는데, 아까 그 단거리, 이거랑 비교해서 낚였을 수 있는데, recovery가 틀렸어. recovery,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온 바가 없었어요. 그냥 preparation, 이제 예방, 그 준비일 뿐이었지. 3번. seeking cooperation. 협력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나온 바가 없었죠. 4번. Saving basic disaster supplies for an emergency. 자, 기초 재난 공급품들을 비축하는 거. 물론 그게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어. 근데 전혀 우리가 나온 바도 없었고 너무 구체적이죠. 주제를 담기엔 너무 구체적이야. 그래서 4번은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언급도 되지 않았고 너무 구체적이고. 자, 5번. Testing of runner speed as often as possible. 일단 이제 우리가 마라톤에 대해서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긴 하지만 그건 비유로서 나온 거지. 우리의 주제는 disaster preparation인 거지.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선지 5번에서 여전히 아직도 달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그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아직 예시에 갇혀 있는 거야.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없기도 하고요. 5번의 내용이 또 달리는 거의 스피드를 as often as possible. 최대한 자주 테스트해야 된다. 핵심이 지금 빈도에 찍혀있잖아, 동그라미 5번에. 근데 우리는 빈도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다뤄본 적이 없었어. 그죠? 그래서 5번도 정답이 될 수 없었습니다. 1번밖에 정답이 될 수 있는 게 없었고 1번을 골랐더라도 아까 그 옵티멀 컨디션이라는 단어와 포텐셜 요 사이의 동일성을 좀 이해를 하고 찍었어야지 제대로 이해하고 문제를 푼 걸로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면 선지가 지금 사실 쉽게 나왔어. 2번부터 5번이 딱 봐도 아니게 나왔는데 선지가 조금이라도 헷갈리게 나왔으면 틀렸을 가능성이 높을 거야. 자, 함축의미 유형을 풀 때는 주제가 뭔지 핵심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우리 6번 풀면서 그 연습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이제 역적의 표현을 우리가 찾을 거고요. 그래서 형광펜 2개를 들고 색깔 칠하면서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위에서 4번째 줄까지는 계속해서 하나의 색깔만 쓸 거야. 자, 밑줄 하면 똑같은 색깔로 계속 그으시면 돼요. 자, in school, 학교에서는 there is one curriculum. 하나의 이제 커리큘럼이 있고요. One right way to study science. 과학을 공부하는 하나의 올바른 방법이 있고요. And one right formula. 하나의 공식이 있고요. That spits out the correct answer on a standardized test. 이제 standardized test 하면은 너네가 수능 보는 것처럼 이제 평균 기준이 이제 똑같이 맞춰진 그런 시험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 같이 보는 그런 시험에서 똑같은
옳은 대답만을 뱉는 그런 공식 이런 걸 배운답니다. 자, 원 커리큘럼부터 문장 끝까지 밑줄 다 하나의 올바른 이런 수식어를 받고 있죠. 학교에서 배우는 건 이런 것들이야. 자, 그러면서 다음 문장도 textbooks with grand titles like the principles of physics. 자, 물리학의 원칙들이라는 대단한 이름을 가진 이런 교과서들도 magically reveal the principles. 아주 매직처럼 마법처럼 원칙들이라는 걸 드러낸다. in 300 pages 300쪽짜리에서 자, the principles 원칙들이라는 단어에 따옴표가 붙어 있죠. 그냥 단순한 원칙이 아니라 원칙이라는 걸 용어처럼 쓰겠다는 얘기야. 즉 아까 얘기했던 one, right? 단 하나의 올바른 무언가 생각이라든지 뭐 공식이라든지 그런 걸 원칙이라고 표현하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교과서라는 건 그런 걸 담고 있다. 여기서 혹시 이과 갈 친구들은 교재비에 대해서 대학에 가서 교재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셔야 돼요. 내가 이제 남편은 이과고 나는 문과인데 나는 교재비가 별로 들지 않아. 끼케야 하나에 3만 원 막 이래. 남편 책은 다 두께가 이만하고 20만 원씩이야. 진짜 개비싸. 그래서 근데 한 수업만 듣는 게 아니잖아. 대학 가서 한 3번 정도가 필요하단 말이야. 학기당. 그거를 다 사는 건 진짜 말도 안 되고 보통은 물려받거나 아니면 도서관을 잘 활용하세요. 근데 그거 스피드가 좀 중요해. 그러니까 도서관에 있으면 바로 신청을 하면 되고 없어도 뭐 판이 바뀐다거나 뭐 이래서 새로 신청해야 되면 내가 이제 이걸 사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게 있어. 내가 나온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학기당 한 학생이 20만 원어치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어. 그렇게 이제 신청을 하잖아? 그럼 내가 첫 번째로 빌릴 수 있게 해줘. 내가 그걸 빌려? 연장해 계속. 그럼 그 학기는 내가 쓸 수 있어. 물론 현황 배치고 뭐 이런 건 할 수 없지만 또 어떻게 20만 원짜리를 3번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영어를 제대로 막 공부를 열심히 안 해놓잖아? 그러면 원서를 공부하기 너무 힘들 거야. 내 남편은 그러니까 한 장 읽는데 30분씩 걸렸어. 근데 한 수업,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수업 읽어내야 되는 게 한 30쪽이야. 근데 그런 수업이 몇 개야. 그러니까 원서로 처음엔 다 공부를 못해서 번역서를 같이 구해. 번역서도 20만 원이야. 어떻게 다 살 거야. 그러니까 도서관에 남들보다 빠르게 신청을 하셔서 그렇게 쓰시거나 선배랑 친하게 해가지고 물려받거나 그렇게 쓰셔야 돼요. 어쨌든 그런 300쪽짜리 그랜드 타이틀을 가진 진짜 멋있게 생겼어. 두껍고 막 하드 커버, 영어 막 딱 있고 진짜 Principles of Physics 막 이러면서 멋있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있는 건 이런 Principles 밖에 없다는 얘기를 지금 이 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에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네 번째 줄. An authority figure, 그래서 권위 있는 인물이 then steps up to the lectern, 강의대로 나와서 to feed us the truth, 진실이라는 걸 우리한테 먹인다, 준다. 근데 the truth에도 지금 따옴표 붙어있죠. 그러니까 뭔가 용어화 한다는 거야. 진짜 진실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진실이라고 부르는 걸 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이제 다음 문장에서 전환이 일어날 겁니다. As theoretical physicist David Gross explained in his Nobel lecture, 자, 이 사람이 그 사람의 노벨상을 받았을 때 하는 강의였나 봐요. 거기서 설명한 대로 textbooks often ignore, 교과서는 무시한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표시한 one, right, curriculum, principles, the truth 이런 거는 학교의 교과서에 담겨 있는 것들이고 그거 말고 무시받는 것들이 뭐냐면 자, ignore. 자, 두 번째 색깔로 다른 색깔로 여기서부터 쭉 밑줄 쳐주세요. The many alternate paths that people wander down, the many false clues they follow, the many misconceptions they have. 자, alternate path 하면 alternate, 교대로 나오는, 번갈아 나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길이 성공의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랬다는 뜻이야. 자, 그리고 false clues, 잘못된 힌트들, 그리고 misconception, 오해들 이런 것들을 담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과학이라는 게
이런 것들도 담겨 있는데 실패와 오해와 이런 것들도 담겨 있는데 그걸 우리의 학교에서는 텍스트북 교과서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자, 다음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We learn about Newton's laws. 자, law에다가 또 따옴표 달려있지. 이제 이 뉘앙스를 알겠죠? 이 따옴표를 붙인 게 약간 비꼬는 거야. 니네가 말하는 그 진실이라는 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법칙들에 대해서 배우는데, 뉴턴의 법칙들에서 배우는데, as if 마치 뭐인 것처럼, they arrived by a grand divine visitation. 뭔가 대단한 신성한 무언가의 방문으로 인해서, 혹은 or a stroke of genius. 어떤 천재성이 갑자기 확 하고 몸으로써 생긴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but not. 하지만 우리는 배우지 않는다. 뭐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아. The years he spent in the years부터요. 뭐 하는데 걸리는 시간들이냐면 exploring, revising, and changing them. 그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가 이제 숭배하는 그 법칙들이라는 거를 연구하고 바꾸고 수정하는 데 걸린 그 시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야. 실제로 그 300쪽짜리 20만 원짜리 책에는 이런 걸 다루지 않아. 그런 것까지 담으면 한 80만 원 넘지 않을까?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글에서는 그걸 아쉽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다음 문장. The laws that Newton failed to establish. 뉴턴도 실패한 게 있어. 뉴턴이 실패한 법칙들은. 자, 그래서 여기서의 the laws 이거는 여기에 the laws 얘는 따옴표가 안 붙어있지. 왜? 실패한 법칙이니까. 그 실패한 법칙들. 자, 예를 들어서 내시하는 그 예시로 most notably 가장 유명한 건 his experiments in alchemy. 연금술에 대한 건데 which attempted and spectacularly failed. 시도되었지만 아주 화려하게 망한 거야. 자, 근데 이 연금술이라는 건 뭐냐면 to turn lead into gold. 자, 그 납을 골드로, 금으로 바꾸려고 했던 연금술인데 그게 실패했고, 근데 그거는 그 연금술 같은 그러한 실패한 법칙들은 don't make the cut. 자, don't make the cut 하면은 그 진출하지 못한다 라는 뜻이고, 뭐로써? As part of the one-dimensional story told in physics classrooms. 물리학 수업들에서 말해지는 그 1차원적인 스토리, 1차원적이라는 거라고 표현을 했어요. 성공만을 이야기하는 거지. one-dimensional. alternate path 말고 그 둘 다를 포함하는 개념 말고 성공만을 포함하는 1차원적인 그런 클래스룸에서의 이야기에 이 연금술과 같은 실패한 이야기들은, 실패한 법칙들은 들어가지 않는다. 또 한 번 우리의 교육 과정에 실패가 들어가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 우리의 이제 함축 의미 문장 나오죠. Instead, 그 대신에 our education system 밑줄 읽지 않고도 우리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까지 계속 설명했잖아. 그죠? 우리의 교육은 성공만을 중시한다. 실패와 이런 건 다루지 않는다. 이걸 얘기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사실 빈칸 문제 풀듯이 읽지 않고도 그냥 이게 빈칸이라고 치고 풀더라도 5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 너무나도 자명해요. 봐봐. 5번. Reveals only the scientist's success. 과학자들의 성공만을 얘기한다, 드러낸다. Ignoring, 무시하면서. Their processes and errors. 그들의 과정과 오류는 무시하면서. 빈칸 문제처럼 이거 되게 잘 낸 문제인데 빈칸 유형처럼 매핑에 따라서 정확히 핵심을 담고 있는 상징적인 표현에 밑줄 그어놓고 그거를 다이렉트하게 풀어낸 선지를 답으로 골라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징적으로 어떻게 나왔었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상징이 비유가 좀 어렵게 나와서 헷갈렸을 수 있어요. 자, 우리의 에듀케이션 시스템은 자, turns에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turns. 그 다음에 from to. 여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뒷부분에 from to. 그러니까 지금 이거야. turn. 바꾼다. A를 from B에서
C로. A를 원래 B였는데 C로 바꾼다. 이거야. 자, 뭐를? A가 뭐야? Their life stories of these scientists. 과학자들의 그 삶의 이야기들을 납에서 금으로 바꾼다. 과학자들의 스토리들은, 삶의 스토리들은 원래 납인 거야. 원래는 이제 막 이렇게 처음 봤을 때부터 화려하고 이런 게 아닌 거야. 처음부터 막 뉴턴이 처음부터 막 뭐를 좋은 올바른 무언가를 발견해낸 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실패도 하고 이런 납이었는데 우리의 에듀케이션 시스템이 그걸 골드로 바꾼 거야. 딱 봤을 때 화려한 거. 다 한 번에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유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정확한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이 역접의 관계를 이해했으면 너무나도 쉽게 풀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거죠. 자, 다른 선지들 왜 안 되는지 봅시다. 1번 Discovers the valuable relationships between scientists. 자, 과학자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나온 바 없었고요. 2번 Emphasizes difficulties in establishing new scientific theories. 자,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그 어려움에 대해서 강조한다. 정반대지. 그 어려움에 대해서 무시한다고 하고 있잖아. 3번 Mixes the various stories of great scientists across the world. 이야기들을 막 섞는다는 이야기는 있지 않았어요. 이 사람의 성공과 저 사람의 성공을 짬뽕하고 뭐 이런 얘기는 전혀 나온 바가 없었고. 4번 Focuses more on scientists' work than their personal lives. 자, 요게 좀 헷갈렸을 수 있는데 Focus more on 땡땡 than 땡땡. 이 구조는 마음에 들어. 왜? 실패보다 성공에 더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쓰면 정답이 됐을 거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사적인 삶과 과학적인 결과물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고 있잖아. 이 두 개의 비교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과학자들의 사적인 삶이 아니라 과학자들의 실패한 과학적 업적과 성공한 과학적 업적 둘 다 과학적인 거에 대한 이야기였단 말이야. 그래서 사적인 영역은 전혀 나온 바가 없어서 4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배워봤더니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주제 제목 순서할 때는 살짝 매핑을 조금 소홀히 했었는데 그거보다 좀 더 전체적인 것만 보면 됐었는데 다시 한번 오늘 함수 의미, 어휘, 그 다음에 요약문 풀면서 매핑을 좀 더 다시 한번 정교하게 해야 되는 유형들 좀 더 봤고요. 자, 이제 어법은 마지막으로 그냥 정리만 한번 해줄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말을 그냥 마지막이니까 5분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의 어법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 특히 이 두 가지에서 나온다 했었어.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관계사랑 접속사, 세 번째 형용사랑 부사. 자, 각각 기준이 뭐였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동사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 같지만 내가 정중대, 수능 이렇게 여러 거 했었는데 꼭 정중대, 수능으로 기억하지 않아도 어쨌든 이 세 가지 기준을 기억하시면 돼요. 동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 하면 첫 번째로 이걸 봐야 돼. 정동사냐, 중동사냐, 대동사냐. 정동사랑 중동사를 나누는 기준은 절 하나에 동사, 메인 동사, 정동사는 딱 하나밖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없어도 안 돼.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이게 정동사 자리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걸 판단하셔야 된다는 문제고, 근데 만약에 이게 대동사다. 그러면 대동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 지칭하는 거에 따라서 얘가 주동사인지 비동사인지 그거를 잘 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스위치. 너무 쉬운 건데 실수하는 게 많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냐 능동태냐. 얘는 너네가 되게 자주 실수하는데 기계적으로 풀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지. 능동이냐 수동이냐는 그러니까 맥락을 읽어봐야지 이 사람이 당하는 건지 이 사람이 저지르는 일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능동태 수동태를 알려면 해석을 해보면서, 그러니까 막 매핑을 하면서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해는 하면서 읽어가야지 요거를 이상한 거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관계사랑 접속사 구분하는 건 기준이 이것도 세 가지가 있었어. 일단 관계대명사 which랑 who,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 그 다음에 접속
접속사 대 그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일단 제일 중요한 요 5가지 요소에 대해서 3가지 기준을 알아야 된다고 했었어. 그건 바로 첫 번째, 얘네들로 시작되는 것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느냐. 형용사절이냐 명사절이냐. 형용사절이라 함은 수식하는 무언가가 앞에 있다는 이야기고요. 명사절이라 함은 얘네 자체가 주어 혹은 목적어 혹은 보어, 명사로서 들어가야 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앞에 명사가 있냐 없냐. 자, which, who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what은 무조건 없어야 되고, 얘는 있어도 없어도 되고, 얘도 무조건 있어야 되고 얘도 있어도 없어도 되고, 이런 관계들을 가지고 있었어. 들으면서 바로바로 그렇지 이렇게 본인이 동의가 안 되시면 그랬었나? 막 이런 느낌이면 공부가 덜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D가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자, 관계대명사 which, 관계대명사라는 건 일단 불완전하다는 거야. 둘 다 불완전. 접속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다 얘가 완전합니다. 근데 이 완전성에 대한 기준은 명사를 기준으로, 뭐 형용사가 없다거나 전치사 구가 없다거나,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devote A to B, A를 B한테 바치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주어 있고. 자, B만 없다, B라는 명사만 없다, 이러면 불완전한 거야. 근데 to부터 전치사구가 없다, 이러면 완전한 거야. 전치사구가 없는 건 완전하다고 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기준표를 들고 갔었어야 했고요. 주의할 점은 선행사가 멀리 있는 관계대명사절, 이런 거 주의하라고 했었고. 자, 그 다음에 형용사랑 부사를 구분하는 건 요거였죠. 형용사는 명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떤 긴 문장이 있어도 그 문장 속에서 예를 들어서 making conscious 이런 표현이 중간에 딱 들어갔다 쳐봐. 이러면 he is conscious, 그가 의식이 있다 라는 내용이, 그가 의식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이 이 전체적인 맥락 안에 들어가면, 그럼 이 이야기는 이 명사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그럴 때는 형용사를 쓰는 거고, 부사는 그 이외의 거를 설명하고 수식할 때 쓰죠. consciously 이렇게 쓰이면 he이 아니라 making, 그를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신이 남자를 만들었는데 그걸 할 때 의식이 있었다, 이 과정이, 이 동작이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 이렇게 표현할 때 부사를 쓴다고 얘기를 했었지. 자, 그러면서 이제 어법 마지막 시간에 이거 이외에도 뭐 도치 구문도 봤었고, 그다음에 당위의 대절, should가 생략되어 있었던 그런 것들 보면서 이제 추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법 문제는 이제 마지막 클리닉 시간에 연습을 또 해보실 텐데, 우리 이번 짧은 6주차 지문의 뒷부분 보시면, 파트 2 보시면 숙제로 어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별로 없어. 이번에는 30몇 문제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풀면서 기준을, 이거를 얘들아 내가 추정하는 방법은 백지 쓰기를 해봐. 너네 스스로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다가 기준 뭐가 있었지? 스스로 써보면서 기준을 내 머릿속에다가 탁탁 칸을, 구획을 나눠놓는 거야.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 그러면서 여기 어디에 해당하는가 얘기를 보면서 스스로 이제 원칙에 따라서 푸는 방법 연습을 해보시고, 저 숙제 요거 어법 풀어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으로 한번 연습의 기출문제를 해봅시다. 가장 따뜻는 2021년 6월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거 좀 쉬우니까 2학년 걸로 이제 풀어볼 거고요. 듣기는 숙제는 아니야. 그냥 뭐 본인이 하고 싶으면 인터넷에서 듣기 다운받아서 풀어보시고, 18번부터 45번까지 풀어오시면서 이제 채점까지 하는데, 자, 만약에 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알잖아요. 단어가 좀 부족해서 단어 때문에 틀리지는 말게, 우리가 지금 마지막 이 연습을 하는 건 지금까지 쌤한테 배운 독해 논리적인 그런 논리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선지 분석을 할 수 있는지, 그걸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어휘를 너무 몰라서 내용 파악 자체가 안 된다 이러면
우리 책 끝부분에 내가 아예 숙제 참조. 그래서 아예 문항별 단어를 다 수록해놨어. 이거 보면서 푸셔도 돼요. 우리는 지금 이제 독해 논리를 연습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그래서 단어를 다 안다 치고 내가 독해 논리가 부족하진 않은가, 선지 분석력이 부족하진 않은가, 그걸 토대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래서 다음 클리닉 때는 내가 이제 스케줄표를 다 보내줬잖아. 그래서 다 본인의 그 시간에 와서 어법 틀린 거하고 이거 기출문제 틀린 거하고 딱 그것만 검사 받고 갈 거야. 그리고 이제 오늘 뭐 단어 제시 봐야 되는 사람들 그날 보겠다는 그 정도. 그래서 한 사람당 뭐 15분에서 30분 정도밖에 안 할 거야. 그래서 마지막 클리닉은 그렇게 준비를 해 오시고요. 구두기 이제 시간이 안 맞아서 못 온다. 혹은 오기 전까지 못 풀었다.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못 풀면 와서 할 게 없어. 안 와도 돼. 내가 카톡으로 그냥 물어보시면 돼. 그런 사람들은. 구두기 한 사람들은. 자, 요거 받아가시고요. 자, 지금까지 6주 동안 과학고험 고생 많으셨고 2학기도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